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오매불만 기다려왔던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법이 드디어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쌍특검이 통과되는 과정에 정말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이 이루어져서 한결 마음이 가벼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가 표결에 참석을 했는데 이원욱과 박병석은 도대체 얼마나 바쁜 일이 있었길래 이 중요한 표결 절차에 참석도 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것일까요? 행여나 캐비넷이 무서웠던 걸까요? 여튼 본인 할 일이나 똑바로 하고 뭘 요구를 해도 해야지 하여튼 일도 못하는 것들이 불만만 많다라는 소리는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공은 이제 윤석열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은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그렇게 주구장창 떠들어대더니 지 마누라 살리겠다고 지가 내뱉은 말을 즉시 언제 그러냐는 듯 내뱉어버리는 후한무치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누라만 지키려는 대통령 과연 필요할까요? 이젠 정말이지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가 됐다 싶습니다. 국회에서 어제 4시 42분에 쌍특검법이 통과가 되자마자 대통령실의 이도운 대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카메라 앞에 서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가 됐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즉각이라는 표현은 윤석열이 격하게 분노했다는 표현이라고 봐야겠죠. 사실상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대놓고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야권이 입법한 법안에 대해서 무려 3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쌍특검까지 거부하면 4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사상 초유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국회는 재의결을 통해 제적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 폐기 처리됐지만 이번 쌍특검은 지난 3번에 걸친 입법안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재의결에 대한 기한이 없기 때문에 민생법안도 아닌 이 쌍특검 법안을 굳이 민주당이 서둘러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힘당 입장에서는 1월달 안에 빠르게 재표결을 하자고 요구를 할 테지만 민주당은 국힘당의 공천 작업이 끝난 이후 재표결을 하자고 할 것이기 때문에 최소 2월 정도는 돼야 재의결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마음 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대가가 또는 그 심판이 얼마나 클지 알려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자기네 집안이나 감싸는 대통령이 되어서야 되겠냐,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일을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다. 총선이 4개월 남았으니까 국민들은 잊어버릴 거다. 아니면 대다수의 국민은 결국 정치권에 실망해서 투표를 안 할 테니 우리 핵심 지층만 결시키면 된다라는 생각인 것 같다. 자업자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재투표 때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사실상 없을 것 같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물론 무기명 투표가 아닌 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반란표가 없을 수도 있으나 재의결 때는 무기명 투표로 하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민주당 가결파들처럼 한 20-30명 정도는 찬성표를 던질 텐데 말이죠. 여튼 지금부터는 매일같이 민주당에서 윤석열을 압박하는 메시지 강도가 더 높아지게 될 텐데 한동안은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윤석열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아주 재미있는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흔들기에 되치기를 당한 이낙연, 드디어 민주당을 떠날 것 같습니다.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동안 물밑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해 왔었는데 물밑 협상이 중단이 됐다면서 내년 1월 첫째 주 안에 거취를 밝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은 최성 전 고양시장 출판 기념회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와 문자가 왔고 또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도 협의를 했는데 의견 접근이 안 됐다. 지금은 중단된 상태다. 새해 초에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더니 그 약속 지키겠다. 1월 첫 번째 주 안에
저의 거취를 국민께 말씀드리겠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최성전 고양시장은 최근에 민주당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곳에 이낙연이 참석을 했다는 것만 봐도 민주당과는 끝났다고 봐야겠죠. 이 자리에는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윤식 전 시흥시장, 정덕천 전 부천시장, 이근규 전 제천시장, 그리고 신경민 전 의원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전부 이낙연 신당에 참여할 인사들만 모인 듯 합니다. 한번 열심히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이준석 신당과 연합을 하네 어쩌네 그런 소리만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한편 한동훈이 비대위원으로 지명했던 민경우 수학연구소장의 발언,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죠. 민경우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가시라 라고 말했습니다. 국힘당을 지지하는 대다수가 노인층인데 국힘당 그야말로 큰일 났습니다. 여튼 이 발언이 일파만파 커지고 논란이 되자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면전에서 김은경 위원장의 사진을 향해 뺨을 사정없이 후려내쳤던 대한노인회장 김오일이 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김오일은 성명서에서 한동훈이 민 소장을 비대위원에 임명한 조치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대한민국 건국 초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한 아시아 최빈국인 나라를 서독의 광부로 간호사로 파견되고 열사의 땅 중동에 30만 명이 가서 수로공사에 참여하고 심지어는 월남전에 목숨까지 바쳐가며 참여를 했다. 이렇게 달러를 벌어들여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 건립, 마산수출 자유지역 설립, 창원 공업단지 건설 등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 경제 10대 경제 강국의 기초를 다진 유공자들이신 노인 세대에 빨리 돌아가시라는 망언을 한 것은 얼마 전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망언과 무엇이 다르냐. 국힘이 내년 4월 총선에서 1000만 노인 세대의 지지를 받고 싶다면 망언한 민 비대위원 내정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이런 실수를 저지른 한동훈이 즉각 사과해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망언에 대해서 질타하고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싸했다고 보지만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참 그야말로 비호감입니다. 팩트도 제대로 맞지 않을 뿐더러 굳이 저렇게까지 말을 해야 하는 건가 싶습니다. 국힘당이 내년 총선에서 1000만 노인 세대의 지지를 받고 싶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언제부터 대한노인회가 1000만 노인들의 표를 좌지우지했습니까? 여튼 그렇게 이뤄놓은 그 대한민국 위상 지금 누가 다 말아먹고 있을까요? 지금 나라 경제가 파탄 지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기름을 붓는 일이 발생을 했죠. 윤석열 정부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러시아 수출을 추가로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어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 부분을 지목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비우호적인 조처를 했다. 이는 한국의 경제와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응해 조처할 권리가 있다. 이는 반드시 대칭적이지는 않을 것이고 그들 한국인은 이에 놀라서는 안 될 것이다 라며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무식한 바보 하나가 미국형 하나만 바라보고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연말 성과금이 1년치 연봉과 맞먹는다는 최대 기업 삼성이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얼마 전 올해 성과급 0원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외교와 연관성이 없는 걸까요? 정말 더 큰일 나기 전에 빨리 결단을 내리든지 해야지 이러다가 나라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다다르지 않을까 정말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